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IT, 특히 그 퍼블릭 클라우드 기술력에 대한 좀 매운맛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9.5점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자료 제공자는 아니 8.95점도 후하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요. 와, 이 엄청난 점수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게 단순히 점수 자체보다도요, 이 자료는 한국 IT 업계가 스스로를 얼마나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자기 객관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비난이라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성장을 위한 어떤 계기로 삼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89.5점과 8.95점, 이 사이의 간극, 그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우선 자료 작성자는 왜 89.5점이라는 평가가 좀 터무니없다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은 그 실제 기술력하고 사용자 경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물론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성능, 기능의 다양성, 안정성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요. AWS나 Azure, GCP 같은 글로벌 선도주자들한테는 좀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심지어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상당수가 사실은 외산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더 비싼 외산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실제 써보니까 성능이나 기능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느낀다는 거군요. 자료 표현 그대로 정말로 좋으면 쓴다. 딱 이거네요. 네,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현실 왜곡이 혹시 그 더닝크루거 효과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지 편향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IT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들이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를수록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 말씀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이네요. 이런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좀 구체적인 사례도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그 국내 대형 SI 기업 임원이 회의석상에서 해외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죠. 그게 우리 회사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국내 솔루션을 쓰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 그랬군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자료에 나온 그 스몰로직이라는 회사는 하루 처리 데이터 양이 3.5 엑사바이트라고요? 1 엑사바이트가 거의 15기가바이트니까 이건 국내 대기업 하나의 트래픽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만 봐도요.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대부분 AWS 위에서 운영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글로벌 서비스들의 기술력이나 인프라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뭐랄까? 4차원의 벽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아요. 그 4차원의 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술력, 자본, 생태계 모든 면에서 이미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비유겠죠. 와, 상황이 이렇다면 그럼 한국 클라우드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이걸 포기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니요, 포기는 절대 아니죠. 대신에 좀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AWS나 Azure 같은 거대 플랫폼을 우리가 막 따라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필리핀에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까지 쓰면서 기술 격차가 이미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따라잡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전략,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자료는 오히려 AWS나 Azure, GCP 같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전문가를 키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미 있는 최고의 도구를 남들보다 더 잘 써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경쟁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AI 같은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한국 클라우드 기술력에 대한 정말 따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9.5점이라는 그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을 좀 똑바로 보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강점은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이걸 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불가능한 목표를 쫓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언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무작정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흘려듣지 않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분야나 조직에서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기 객관화의 지점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